예, 이런 아주 이 고약한 심보를 갖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은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 아주 척결해야 되겠죠. 됐다 이겁니다. 현재 사드 미사일 발사대는 총 6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6기. 한 24기, 한 50기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6기 갖고 이거 무슨 미사일을 맞습니까? 북한이 개전 초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데 주요 도심과 지휘소와 각종 관공소와 핵심 시설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데 어떻게 이거 6기 갖고 차단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추가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드 미사일을 반대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도 봤죠. 그 사드 미사일은 이제 600에서 800km까지 레이더를 갖다가 각도가 120도, 각도가 한 이 정도, 120도 각도의 레이더 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평택선까지밖에 방어를 못해. 서울은 이미 방어 지역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들어갑니다. 현재 사드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말해야 된다. 아, 선생님, 그러면 얼른 갖고 와야죠. 미국과 협조해갖고 한 100기 정도 쫙 깔아야죠. 근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자, 국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과 연합을 해서 이게 같은 한 통속이죠. 북한과 연합을 합니다. 이 중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냐면 6.25 전쟁 때도 이 녀석들이 이미 다 이긴 한국 전쟁을 이 녀석들이 1950년 11월 말부터 수십만 대군이 치고 내려와 가지고 북한과 연합작전을 벌림으로써 1951년 1월 4일 우리가 일사 후퇴를 범하면서 중국의 기세에 밀려서 끝내 우리가 휴전국가가 되고 국토가 분단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잘못된 국가고 전 세계에서 척결돼야 될 바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의 북한을 제외한 제2의 적국은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 일본은 절대 꺼내지도 마시고 무조건 중국이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과거부터 아주 안 좋은 국가가 되겠죠. 하여튼 이럴 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상식 문제로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친북 성향을 가진 이런 문재인 진보 정당에서 뭘 했냐면 2018년에 삼불 1한 정책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걸 들고 가서 시진핑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그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스스로 가서 무릎 꿇고 보고를 하죠. 이 3불 1한 정책인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두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진핑 님이시여. 가서 무릎 꿇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세 번째, 기존에 배치돼 있던 사드 미사일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운용 제한을 걸겠습니다.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걸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불 1한 정책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네요. 이 3불 1한 이게 총 4가지잖아. 그치? 네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덜덜덜덜 무릎 싹싹 꿇고 그냥 손발이 발이 되도록 살짝 비겼죠.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속국이야. 나 너희들한테 함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자 혼밥을 먹고 8끼를 먹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악수할 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굴욕 외교를 펼치고서 이제 제대로 된 사드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기고만장해서. 아니 어디 감히 소국인 한국이 사드 미사일을 정상화해서 우리를 넘보겠다고? 이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게 그게 겁나고 무섭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거 겁내야 되겠습니까? 중국 일본 같은 거 우리 겁내야겠어요? 이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과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국력이 약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3불 1한 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시험 문제의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을 섞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넘어가서 이제 뭐라고 방향을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사드의 정상 가동과 추가 배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는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상 가동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추가 배치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첫 번째, 한반도의 어떤 그 전 지역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답변을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아주 전문 용어죠. 군사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 주권.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군사 주권이 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많은 장군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굴욕 외교, 일본의 눈치나 보고 중국의 눈치나 보고 사대부 사상에 쌓여서 그렇게 눈치만 봤다면 한산대첩과 노량진 우리가 대첩과 여러 가지 일본과의 해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군사 주권이라는 용어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다. 가산점. 언제까지 여러분 중국과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자주국방을 뒤로 미루고 경제 보복을 당할까봐 덜덜덜 떨어야 됩니까? 북한이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북한이 잘하는 거 한 가지 뭐가 있어? 눈치 안 보고 그냥 핵 만들고 눈치 안 보고 미사일 쏘고 눈치 안 보고 지네들이 자주국방을 외치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북한을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눈치만 보면서 중국의 속국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한류 문화의 중심이고 선진국이고 군사 대국인데요. 그잖아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군사 주권을 강력한 국방력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자주국방력, 그죠?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천궁이라고 하는 천궁, 요런 또 저구도 미사일을 갖다 차단하는 아주 좋은 전 세계로 또 요즘에 구매에 사겠다는 바이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천궁이라는 또 무기도 있고요. 현무,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막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평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평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러한 것은 이 안보, 국가의 안보는 결코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미사일 쏘고 대륙탄도 미사일 쏴가지고 전국의 주요 지역이 다 폭발되고 개전 초기부터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아무리 병력이 많고 걔네들보다 첨단 장비가 있다 해도 우리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무섭고 대륙탄도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이런 고고도 미사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북한이 나라가 망하고 경제적으로 거지꼴이 돼도 오직 그 미사일을, 핵무기, 대륙탄도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모든 국가의 총력을 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 대한 방어체계도 안 갖춰 있으면서 무슨 군이라고 얘기하고 국방력이라고 얘기하고 자주국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방비로 얻어 터지는데요. 개전 초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미 동맹과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타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미국의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은 또 전술 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전술 핵을 배치했었는데 이것을 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지만 전술 핵도 우리나라에 이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고 핵은 핵을 막는다는 옛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 핵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북한이 겁나서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우리도 킬체인이라고 있습니다. 킬체인.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킬체인에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쫙 이루어져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사일 이제 사정 거리에 대한 제한이 미국으로부터 풀렸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거리 제한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대륙탄도 미사일, 그죠? 대륙탄도 미사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치함으로써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에게 겁나서 선제 공격으로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사드 미사일 질문이 엊그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가서 괜히 뭐 주변 국가들한테 경제 보복을 당하는데 눈치껏 뭐 지금 뭐 어느 당처럼 그냥 절절 중국과 북한의 친북 성향으로 친중 성향으로 무릎 꿇고 절절기는 이러한 정말 나라 팔아먹을 짓 매국노 같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 국가의 안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을 추가 딱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고 누가 뭐라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 주권을 딱 지키면서 자주국방을 형성하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테러 집단이든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대국이 돼야만 북한도 무릎 꿇고 통일하자고 매달릴 것이고 중국도 시진핑이가 서울에 와갖고 우리 대통령님 만나면서 중국에 좀 잘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러시아도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일본도 우리 무서워서 우리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독도에 대해서 망언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군사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이런 리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면접관이 A+를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 생활을 하시고 군무원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가장 숭고한 국가를 위한 애국심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마이짱쌤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면접,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AI 면접, 인성검사, 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오마이짱쌤이 가르쳐 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